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진로를 함께 고민해보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시작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오늘은 2026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경기 전곡고등학교 문희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시 모집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이죠.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규모와 또 주요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이 약 한 34만 명, 그중에 수시 모집의 규모가 약 한 27만 명 정도이고, 이 중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 15만 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학생들의 그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균형, 일명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한 10% 이상 의무적으로 이제 실시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또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관심도가 많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2016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면접, 서류 평가 등을 가지고 이를 보완하여 왔는데, 올해도 여전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선발하고 있는 전공자율 선택제, 즉 무전공 선발이 아무래도 좀 평가가 용이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올해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공자율 선택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전공자율 선택제를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2025 대입부터 일부 대학에서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입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전공을 체험한 후에 본인의 적성과 학업성 지도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좀 전공 과목을 명확하게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좀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입학한 후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집 방법은 크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어지며, 차이점은 유형 1은 계열 간의 통합, 그리고 유형 2는 계열 간의 모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이 이 전공자율 선택제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좀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과 선발과 전공자율 선택제,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놓고 본인에게 유리한 좀 입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공자율 선택제는 정원의 순증, 즉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닌 정원 내에서의 학과 조정인 관계로, 전공자율 선택제를 실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과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전년도의 입결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해석해서는 좀 곤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도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이 지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반영이 대학마다 다른데, 보통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일반적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본인이 제일 잘한 과목, 즉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동국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 이러한 A, B, C를 환산 등급 처리하는 방법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처럼 각 대학의 반영 교과목 범위, 진로 선택 과목의 활용 여부, 학년별 반영 여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이 있고 교과 성적이 불리하게 산출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산 점수를 좀 기준으로 교과 전형 지원 전략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합격률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덕성여대, 이화여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새로 도입하였고 상명대는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의 폭이 달라지고 실제 경쟁에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숭실대 경영학과의 경우 전년도의 경쟁률은 명목 경쟁률은 6대 1이었지만 최저 충족률이 45%여서 실질 경쟁률까지 고려하면 2.73대 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권 대학 대부분 낮게는 2합 7부터 높게는 3합 7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육모의 경우 작년 육모 대비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통해 좀 본인의 정확한 수능 위치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교과 전형에서의 서류 평가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2016 대입에서는 서울시립대, 광주교대 등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새롭게 좀 서류 평가를 반영하였고요. 서류 평가의 주 내용은 교과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의 가장 서류 평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생기부의 일부 항목만을 활용하여 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교과 세특 그리고 과목 이수 이러한 내용들을 좀 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내신이 부족한 즉 나의 내신 성적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기부에 좀 경쟁력이 없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만 놓고 좀 지원 시에는 합격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류 평가가 실시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과목 이수, 경로, 교과 세특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신 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내신을 가지고 좀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좀 낮고 충원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내신 성적대에 맞는 지원을 하기에 다른 전형보다는 합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안정 성향의 좀 지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수시 6회 지원에 있어서 교과 전형을 안정권으로 좀 설정하고 종합 전형을 좀 상향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패턴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과 전형을 안정적으로 좀 쓰기 위해서는 대학별의 전형 요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러한 좀 세부 조건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준비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수시 6회 지원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이 출발점이 된다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규모와 특징부터 지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수험생들은 본인에게 맞는 전형 요소를 꼼꼼하게 따져서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